그래서 그 98쪽에 그림 5.8이 있죠.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에 대해서 한번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고 그걸로부터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의 요점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힘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위에서 이제 매달림을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줄이 지금 지탱해 주니까, 그래서 이 줄이 이 등을 갖다가 이제 잡아당겨 주는 그런 힘을 갖다가 이 텐션이라 그래요. 텐션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 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필드 포스를 왜 저기 장힘이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죠. 필드 포스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포스를 갖다가 콘택 포스의 경우에는 이 접촉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를 역으로 번역했는데, 필드 포스의 경우에는 장력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 텐션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리니까 이제 혼동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필드 포스는 장힘하고 이제 텐션은 장력. 그래서 이 텐션을 장력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는 워낙에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텐션하면 무조건 장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필드 포스를 이제 장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이 줄이 이 등에 작용하는 힘이 텐션이고, 그거는 윗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반작용으로 이 등도 이제 이것 줄을 잡아당기겠죠.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서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 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두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힘들인 것이고, 그리고 이 등의 운동을 논할 때에는 등에 작용하는 힘만 고려하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장력과 중력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이 등이 가만히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알짜 힘은 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리고 x 방향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x, y 이렇게 한다면은 이쪽이 이제 x 방향, 이쪽이 y 방향이고 이쪽이 x 방향으로 한다면은 운동이 없으니까 x 방향으로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힘이 0이고, y 방향으로는 이제 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제 y 방향의 알짜 힘도 0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x 방향의 알짜 힘도 당연히 0이죠. 그죠? 그리고 y 방향도 당연히 0이다. 그래서 이제 합치니까 전체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x 방향은 당연히 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힘도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 힘 자체가 x 방향으로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x 방향의 그 알짜 힘은 없는 것이고, y 방향의 알짜 힘은 보통 윗방향을 플러스로 놔요. 윗방향 플러스 y축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놓고 마이너스 y축 방향의 힘을 마이너스로 놔요.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얘기할 때 플러스 쪽, 그러니까 플러스 x 또는 플러스 y를 이제 플러스로 놓고,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이제 마이너스로 놨잖아요. 이게 벡터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벡터기 때문에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으니까 이 장력 t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플러스 t 이렇게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크기는 fg면서 방향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등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알자 힘이 0. 따라서 이와 같이 정지해 있는 등의 경우에 이 등을 지탱해주는 이 줄의 장력은 바로 등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등의 이 중력 또는 등의 무게가 되죠. 크기니까 그죠? 등의 무게와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경우에는 이제 알자 힘이 0이 되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알자 힘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잡아 끌잖아요. 그죠? 사람이 잡아 끄는데 사람은 줄을 잡아 끄는 거고 그러면 줄이 결국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줄이 이 물체를 잡아 끄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매달린 등에 작용하는 장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장력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또는 이 물체가 이 바닥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 힘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이 Y 방향으로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이 물체가 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요 위아래 방향으로의 알자 힘은 조금 전에 그 등의 문제처럼 Y방향의 알자 힘은 0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이 물체의 중력의 크기, 즉 이 물체의 무게와 이제 같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고 그다음에 이제 이 X 방향으로는 끌리잖아요. 끌리니까 그렇게 이제 알자 힘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질량 곱하기 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알자 힘이 T가 남았으니까 T 이퀄 질량 곱하기 이제 수평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평 방향의 가속도를 구해 보면은 그거는 바로 물체의 질량분의 이 줄의 장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9쪽에 보면은 이것도 뭐 같은 류의 문제인데 이제 Y 방향으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얹어져 있다. 책이 얹어져 있다 하는 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책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반작용으로 책이 사람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것이고 이 책이 바닥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것이고 이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책에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힘을 다 더하려고 보니까 그 모든 힘이 다 위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죠. Y 방향으로밖에 없어요. X 방향은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Y 방향의 알자 힘은 이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 플러스 N 그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FG 그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이 눌러주는 힘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서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이 물체는 지금 이제 저기 가속도가 0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 뭐 수직항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수직항력은 바로 이 책의 무게 더하기 이 눌러주는 힘의 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닥이
이 물체에 가하는 수직항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힘 F가 없으면은 수직항력은 바로 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졌을 텐데,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우에는 눌러주는 힘의 크기를 더해 준 것이 바로 수직항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99쪽의 하단부에 있는 그 매달린 신호등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해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신호등 자체를 봤을 때는 신호등의 무게가 있죠. 그죠? 지구가 신호등을 잡아당기는 이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신호등의 이 무게가 이제 그 벡터화하면은 그 신호등에 대한 그 중력이 바로 이제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이제 줄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줄이 지금 하나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나는 저렇게 잡아당기죠. 그렇게 해서 그 신호등의 요 두 합력, 요 이제 두 줄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장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쪽 줄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장력 T1과 이쪽 줄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장력 T2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그 합력 T3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해진 그런 T1과 T2의 합력 T3가 물체를 이제 잡아당길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T3의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요 장력의 크기는 바로 요 무게와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짜 힘이 위아래 방향으로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물체는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T1과 T2를 합한 벡터 T3의 이제 방향은 당연히 이제 요 무게와 정반대 방향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벡터를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방향이 정반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크기는 T3의 크기는 바로 FG의 크기와 같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T3의 크기가 바로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는 건데,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3의 크기는 이제 mg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힘을 분해하면 되죠. 분해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니까는 요 T1과 T2를 이제 합하고자 할 때 결국은 이제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각도가 이제 세타1, 요 각도가 세타2니까는 T1에 의한 거는 T1에 의한 X성분은 T1의 코사인 세타1인데, T1의 코사인 세타1은 여기에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힘이 되죠. X성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X축 쪽으로 가니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T1의 코사인 세타1이면서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X축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 다음에 T2에 의한 X성분은 T2의 코사인 세타2예요. T2의 코사인 세타2고, 그 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X방향 쪽으로의 알짜 힘인데, 그것이 0이 돼야죠. 이 신호등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Y방향이에요. Y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요 T1에 사인 세타가 있죠. 그죠? T1에 사인 세타가 있어요. T1에 사인 세타 1이 있고, 그죠? T1의 사인 세타 1인데 그거는 지금 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로 이렇게 하면 되고, T2의 사인 세타 1도 이제 이렇게 해서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y 방향에 뭐가 있죠? 요게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죠. 근데 중력은 이제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크기는 fg면서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g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 위아래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없으니까 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립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X성분, 그 힘의 그 X성분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좀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저기 fx의 알자 힘이 이제 0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0이니까 따라서 t2는 t1에 이제 이렇게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자 힘 y 방향의 알자 힘이 0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t1을 한번 구해 보면은 t1 이제 여기서 t1의 사인 세타 1이고 이제 여기 이제 t2죠. 여기 t2. t2인데 t2가 뭐죠? t1의 요거죠.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에요. 그러니까 요 t2 대신에는 t1의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fg는 0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은 뭐죠? 요 식은 이제 t1에 대한 식만 있는 거죠. 그죠? t1에 대한 식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t1을 구해 보면은 t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g 나누기 이제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1을 구해 보면은 이것의 그 신호등의 무게가 122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fg라고 하는 건 바로 신호등의 무게 mg였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호등의 무게가 122 뉴턴이고,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1이 37도, 그래서 코사인 37도 이렇게 되고, 탄젠트 세타2는 53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t1은 이제 이렇게, t1의 크기는 73.4 뉴턴이고, 그것으로부터 t2를 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t1에다가 코사인 세타1 나누기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해서 97.4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문제가 만약에 요 t1 t2가 같다, t1 t2가 똑같이 45도다 그랬을 때에 이제 t1, t2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t2가 t1과 이런 관계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이 45도니까 당연히 이제 t2와 t1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45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요 이제 그 t1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나 t2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3에 이제 요런 이제 두 개의 블락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을 가해요. 힘을 가했을 때 요 두 블락이 보이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고, 물론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책에서는 이게 이제 x 방향이니까 이걸 x 방향이라 그러면 이제 a의 x 이렇게 되죠. 이 가속도와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이제 가해는 이제 접촉력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콘택 포스. 그래서 m1이 m2의 요와 같은 p12라는 접촉력을 가했다면은 m2는 m1에 대해서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해서 P21이라는 접촉력을 가할 거예요. 근데 P12와 P21은 크기는 같고
같고 방향이 정반대죠. 그죠? 그래서 서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P12 벡터와 P21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접촉력의 크기를 알면 크기를 알면은 이제 P12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얼마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M1이 M2에 작용하는 접촉력이고 이제 P21은 어떻게 되냐? P12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접촉력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속도부터 구해보면은 이제 X 방향의 가속도의 알짜 힘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F가 있으면 그 F 이퀄 뭐예요? 다른 힘은 없으니까 마찰력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제 알짜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X 방향이죠. X 방향의 알짜 힘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요 전체 질량 M1 플러스 M2 곱하기 X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Y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죠. 0이죠. 그러니까 Y 방향을 생각할 필요 없고 X 방향의 가속도는 바로 M1 플러스 M2분의 F 이와 같은 이제 두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로 이제 이 X축 양의 방향으로 이제 운동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쉽게 구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접촉력이죠. 접촉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질량 M1이 받는 이제 힘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M1은 지금 바로 옆에서 힘 F가 가해졌죠. 이게 이제 M1이에요. M1은 힘 F가 가해졌어요. 이렇게 M1에 직접 가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M1, M2 붙어 있었죠. 그러면 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해진 것이고 접촉력은 M2가 M1에 가하는 이쪽 방향의 접촉력 P21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이제 힘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M2가 M1에 가하는 접촉력 P2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1에 무게가 있어서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M1을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대해서 두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은 이 수직항력과 이제 요 M1의 무게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서로 비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2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M2의 경우는 이제 M1이 이제 M2를 갖다가 M1이 M2를 이제 접촉해서 밀게 되겠죠. 그죠? 밑에다 그리면은 M1이 M2를 미는 P12 벡터가 있죠. 그죠? M1이 M2를 밀어주는 접촉력 P12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M2 자체에 무게가 있고 이제 바닥이 이제 그 M2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이 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은 그 크기는 바로 그 M2의 무게가 되고 방향은 이 중력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서로 비기죠. 그래서 운동은 위아래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은 좀 복잡하니까 이쪽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요 M2라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알잖아요. 그죠? M2라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좀 전에 풀었어요. 그렇게 되면 M2라는 물체가 받는 이제 알짜 힘은 어떻게 되죠? 요 가속도에다 M2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요 M2란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M2라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M1이 M2에 작용하는 접촉력이고, 그것이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 M2의 질량 M2 곱하기 X 방향으로의 가속도, 좀 전에 구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촉력의 이 방향은 X 방향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 크기는 이제 M2 곱하기 AX인데, M2 곱하기 이제 AX가 이제 요거였으니까 요거. 그래서 M2 곱하기 AX 하면은 M2에다가 요걸 곱해준 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M1 플러스 M2분의 M2 곱하기 F 한 것이 바로 이제 이제 M1이 M2에 가는 이 접촉력의 크기가 되죠.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그러면은 M2가 M1에 가는 접촉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똑같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M2가 M1에 가는 접촉력의 크기는 이거와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인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P2안을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본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구해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M1에 대해서도 이제 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방향으로는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방향의 알짜 힘은 뭐냐? X방향의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향하는 F와 왼쪽으로 향하는 P2R인데 서로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제 X방향의 알짜 힘은 F 마이너스 P2R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P2R의 크기는 P12의 크기와 같으니까 P2R의 크기 대신에 P12의 크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좀 전에 구한 거 바로 저기 그 좀 전에 구했던 그 이제 요거죠. 요거 사실은 요걸 이제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성립하는데, 그래서 P12를 한번 따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P12가 이렇게 구해도 똑같은 값이 구해지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P12를 구해보면은 P12의 크기는 이제 P21의 크기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것이 이제 P21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F-M1 AX인데, 그거는 F-M1의 AX는 뭐냐면 M1 플러스 M2분의 F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M1 플러스 M2로 이제 통분을 하면은 요걸로 통분하면 요 F는 뭐냐면 M1F 더하기 M2F예요. 그죠? M1F 더하기 M2F에서 M1F를 빼버리니까 따라서 이제 M2F만 남죠. 분자에. 그래서 M1 플러스 M2분의 M2F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요 P21의 크기도 이제 아까 똑같이 이제 이제 그 M1에 대한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요 P21을 구해도 똑같이 P12와 똑같은 크기로 나온다 하는 것이 검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렇게 밀었을 때 이제 좀 전에 P12의 크기가 M1 플러스 M2분의 M2F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으로 밀면 이제 요 식에서 아까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에서 M1, M2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제 분자에 M2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민 거 당사자 말고 이제 그 붙어 있는 것에 질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은 당사자가 아니라 요거의 질량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접촉력의 크기는 M1 플러스 M2분의 M1F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M1이 M2보다 질량이 이제 클 경우, 지금 이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M1의 질량이 M2보다 큰 경우에 결국은 접촉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큰 질량을 갖다가 이게 밀었을 때 M1, M2 사이의 접촉력보다는 작은 질량을 밀었을 때 M1, M2의 접촉력이 더 커진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